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화려한 맨몸 운동 동작을 소화하기 힘들다고요. 무반동 머슬업이나 플란치 같은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188cm에 95kg의 체중을 가진 22세 청년 이안 바시글입니다. 그는 가벼운 선수들만 할 수 있을 거라던 고난이도 맨몸 운동을 자유자재로 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훈련했길래 가능했을까요? 바로 효율적인 훈련 구조와 전략적인 접근 방식 덕분입니다. 이안은 자신이 개발한 2세트 메서드로 현재의 근력과 근육량의 80%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고의 훈련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18명의 세계 기록 보유자들과 정상급의 선수들을 직접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안은 자신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안이 8년 동안 수행한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거대한 체격으로도 어떻게 강력한 맨몸 운동을 할 수 있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안 바시글은 바디빌딩 대신 칼리스테닉스를 선택했습니다. 바디빌딩은 주로 근육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반면 칼리스테닉스는 실제 몸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게다가 이두, 삼두, 가슴 등 근육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복합 운동이기에 보조 운동 없이도 자연스럽게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훈련하면 불필요한 분할 루틴 없이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중량 풀업과 딥스로 근력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근비대 훈련을 하고 화려한 맨몸 운동 동작을 위해 기술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강한 힘, 즉 근력부터 먼저 키우라고 강조합니다. 키운 힘을 바탕으로 기술을 익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강한 힘은 타고난 유전자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안은 유전적 요인보다 근육 구조와 훈련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안이 직접 여러 사람을 코칭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가 가르친 모든 사람들이 이안 본인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전적 요소보다 훈련 방식과 올바른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안은 워밍업을 할 때 본 운동과 동일한 동작을 더 쉬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딥스를 본 운동으로 할 경우 다리를 사용해 지지하면서 가볍게 시작하고 네거티브 딥스를 추가해 본 운동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턱걸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조밴드를 사용하거나 네거티브 풀업을 수행하면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웜업되면서 본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안이 수행했던 2세트 메서드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풀업 15개, 딥스 20개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이 훈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은 푸시데이로 중량 딥스와 벤치프레스 두 가지 미는 운동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휴식입니다. 셋째 날은 풀데이로 중량 풀업과 로우 머신 두 종목에 당기는 운동을 합니다. 넷째 날은 하체 운동, 스쿼트, 힙 스러스트를 수행하고 다섯째 날은 다시 휴식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운동을 할 때 3세트에서 5세트씩 수행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2세트 메서드에서는 두 가지 주요 운동만 선택하고 단 2세트만 수행합니다. 그만큼 강도를 극한으로 뽑아내서 힘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죠. 이안은 세트 수를 늘리거나 불필요한 보조 운동을 추가하면 오버 트레이닝이 되며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근력을 원하는지 근지구력을 원하는지 노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훈련하라고 지도하죠. 이제 2세트 메서드 훈련 방법에서 점진적 과부하 적용 원칙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10kg 중량으로 풀업을 시행했다고 가정하고 1세트에서 12회, 2세트에서 같은 중량으로 10회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1세트의 최대 반복 횟수 12회에 도달했으니 중량 증가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2세트는 12회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1세트를 증량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렇다고 2세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항상 실패 지점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훈련 때는 2.5kg 혹은 5kg의 무게를 증가시켜서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 12.5kg의 중량으로 풀업을 실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세트에서 10회를 하였고 2세트에서 같은 중량으로 8회를 했습니다. 1세트에서 12회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훈련 때는 증량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다시 1세트에 12회 이상 수행하는 것이죠. 현재 무게를 유지하고 반복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은 5분에서 7분으로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근력과 근육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고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안은 훈련 시 가장 큰 실수가 운동을 자주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바꾸는 것은 근력 향상의 최악의 선택이며 일관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조금 해본 사람이라면 2세트로 근육이 찢겨지는 느낌이 오겠나, 왜 2세트만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하는 강도 높은 2세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점진적 과부하에 포커스를 두고 운동의 질을 높이는 게 이 훈련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휴식과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과도한 훈련과 부족한 회복 때문이라고 말하죠. 본인도 이러한 실수를 했었고 결국 불필요한 부상과 정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하는 말이 아닌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 라고 훈련생들을 격려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 더 강한 훈련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